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메이저 타로가 몇 장? 22장이에요. 22장. 메이저 타로가 22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메이저 타로에서 뭘 여러분 좀 알아야 되면 화토 공수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메이저 타로에 메이저 타로가 있는데 메이저 타로 중에서 화토 공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22장. 그렇죠. 22장의 화토 공수. 이건 좀 한자로 쓸게요. 이 정도는 어려운 글씨 아니니까. 이거 써야 되나요? 화. 이게 토, 공, 수가 있는데, 자, 화라고 하는 것은요, 화란 막대기지. 불화자인데 이게 막대기를 의미해요. 막대기. 화가 막대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완지라고 그래요. 완지. 자, 이때는 S를 붙입니다. 완드가 아니라 완지. 우리말을 쓸 때는 완지라고 읽어요. 막대기, 완지. 토는 자, 펜터클이라고 읽어요. 펜터클. 그래서 이거는 오각별이죠, 오각별. 근데 이제 타로에서 쓸 때는 이걸 막대기 이렇게 안 하고요. 타로에 쓰는 표현은 완지란 말을 쓰고요. 요때는 오각별이라고 안 쓰고 펜터클이란 말을 써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용어를. 그 다음에 공은 아까 얘기했죠. 서울대. 스워드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칼이죠, 칼. 자, 이때도 타로 용어에서는 서울드, 서울드인데 보통 칼이란 말 더 많이 써요. 타로에서 쓰는 용어가. 자, 마지막 수는 컵이에요, 컵. 컵은 자, 교감한다, 감성. 이성이 아닌 감성. 그러니까 이 서울드는 칼이고, 이거 이야기도 좀 써야겠네. 칼이고 옆에서 쓸게요.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게 칼이다. 자, 그래서 화토 공수가 있다. 자, 화는 막대기, 자, 완즈. 자, 토는 펜터클, 오각별. 그 다음에 공은, 자, 공 이야기했죠. 자, 솔드는 칼이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거는 컵이고, 교감, 감성이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쓰신 다음에 여러분이 또 카드에서, 자, 이제 뭘 찾으시냐면, 막대기가 나온 게 하면 14장이고요. 또 펜터클 나온 게 14장, 칼 나온 게 14장, 컵 나온 게 14장. 이제 이거는 코트 카드 포함해서예요. 메이저 타로 빼고. 자,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몇이야? 메이저 타로가 아까 22장이었죠. 카드가. 그거 빼고 이제 코트 카드 합해야 돼요. 네, 그것도 합해서 자, 화 14장 찾아보시라고. 토 14장. 메이저 카드 빼야 되니까. 메이저 카드 빼야죠. 다 섞어버리셨어요? 아이고. 지금 메이저 타로는 빼고 하여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야 되니까. 메이저 타로 22장 빼고 나머지 중에서 자, 이렇게 막대기, 화, 그 다음에 토, 펜터클, 그 다음에 칼, 이성, 그 다음에 수, 컵 이렇게 해서 이게 14장씩이에요. 코트카드 포함해서. 칼은 칼대로 그렇게 하면 되면 돼요. 1, 2, 3, 4를 배열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막대기는 막대기대로, 칼은 칼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야, 이 배열하시는 게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신데. 그건 오각별이잖아요. 그 위에 있잖아요. 펜타클. 그것도 컵. 네. 이야, 장난이 아닌데 저보다 빠르시네. 아, 무슨 소리. 오. 서류 저기를 잘하시네. 아니, 이렇게 빨리 처음 배우는 분이 이렇게 막 빨리 하시는 거 별로 못 봤는데. 이야. 자, 그럼 14장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14장 되는지. 예, 다 하는데 14장씩이에요. 몇 장이 되는지를 보세요. 칼. 하나 더 있는데. 여기 15장이에요? 이거는 칼이. 보너스가 하나 있어. 아, 에이스까지 하면 15장. 잠깐만요. 보너스 하나 있어.
아 이게 지금 그 보너스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그 우리 이거 우리 보너스 받듯이? 그렇죠. 우리 조카 있잖아 조카 우리 다 그거 아침에 그거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나중에 상담할 때 이거는 안 넣으셔도 돼.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그거는 저기 어떻게 하냐면 좋은 방법이 핸드백이나 컵에다가 딱 넣어놓으세요. 그냥 내 그 부적으로 이게 쪼커라고 쪼커. 어느 게 좁아요? 여기. 맨 앞장에 있던 거. 원래 갖고 이거 왔을 때 맨 앞장. 네, 그건 쪼커니까 아니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여기 표시된 그거 있잖아요. 나왜 잘 못하지? 잘하고 있어요. 잘하게. 그럼 나중에 찾으셔도 돼요. 못 찾으시면. 그게 이 컵에 있을 그 거예요. 컵에 있었는데 14장씩. 일단 14장 안 돼? 이것도 이제 오늘 댁에 가서 이제 그 연습을 하셔야 돼. 고르는 이게 뭔 카드고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해야 되고. 네, 좀 힘드시면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좀 잘 하시면. 지금 잘 모르시면. 레이저 다뤄가 22장인지 보고. 아 그거는 22개. 네. 이거 22개? 네, 그럼 다른 걸 좀 도와주세요. 뭐 안 된 거. 안 된 거 뭐 있어요? 이 컵이야? 네, 컵이잖아요. 그 여왕이 컵 들고 있죠. 아 이거 컵. 네. 그림을 내가 음.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5, 6, 7, 8, 9, 10, 11, 12, 그렇죠. 14, 이야. 제 수제자 하셔야겠는데. 왜 이렇게 많지? 거기 보시면 되잖아요. 막대기가 아닌 걸 찾으면 되잖아요. 딱 봐서. 그거 펜타클이잖아요. 그거 오각별이잖아요. 그 위에 별 있잖아요. 별. 또. 아 별. 네. 근데 14장이 돼야 되는데 15장이면 봐보세요. 네, 밑에 거. 자, 같이 볼까요? 이거 있잖아요. 잠깐만. 이거 9번이잖아요. 그거는 막대기가 아니고 메이저 타로에 위와 아래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위와 아래가 있는 건 무조건 메이저 타로. 그러니까 그 막대기 보시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보니까 안 되죠 잘.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해보면 해봐요.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하는. 연락이 맞았는데 아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연락이 맞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요된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 빼놓으세요. 이건 조커 카드예요. 조커 카드. 요거 이쪽 이거 찾으셔갖고 이거는 그냥 뭐 백이나 이런 데 넣어놓으셔야 돼. 나중에 상담할 때 헷갈리니까. 그거는 조커예요. 조커. 컵 카드 중에 있어. 아 이거 예, 그래서 그렇죠. 아까 이게 예, 많았구나. 그거는 그냥 뭐 하여튼 수첩 지갑에 넣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셔요. 예, 조커 카드. 자 이제 그렇게 해보셨죠? 예, 재밌죠? 14장씩. 네,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뭘 할 거 아닙니까? 네, 됐죠? 위아래 숫자 있잖아. 위아 위에 어디 숫자? 아니 위아래 숫자는 아니라도 이거는 그냥 아니야. 이거 밑에만 있는 거죠. 아니게? 그건 하여튼 6장이고 이건 뭐야? 그래서 이거 15장 될 수가 없는데? 자 이제 되셨죠? 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14장에 저거? 그거 14장이? 여기 별이 어디 있어? 아 이별. 예, 그 펜타클이라고 그러죠. 아. 그것도 펜타클. 이렇게. 나중에 펜타클 10개까지 될 수가 없는데? 아까 여기까지 네. 맞추잖아. 14장 아니야? 네, 그래서 그건 22장이고 메이저는 그래서 끼었을 것 같아. 그렇죠. 14장 맞아. 그래서 끼었을 것 같아. 응.
예, 그렇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자는 한다고 해야 되잖아. 여자는 됐어요. 다음 수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타로는 좀 중요한 이야기. 언제 보느냐? 자, 내 마음이 심란해. 타로를 이제 보는 때는 심란해. 그리고 또 이걸 뭔가를 해결을 하고 싶어. 해결. 심란할 때 타로를 또 보는 거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을 때, 또 답답할 때, 이럴 때 타로를 보는 거예요. 맞죠? 이해가죠? 네. 내가 심란해. 또 해결책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타로를 상담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아줘서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로는 내 마음이 심란해. 뭐 어렵지 않죠? 해결해야 돼. 답답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누구의 생각이냐? 내담자겠죠. 그리고 요걸 해준 사람은 상담자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란하고 해결해야 되고 답답할 때 내담자가 찾아오면 이 상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타로는 네모나잖아요. 네모. 이 네모난 것 안에 뭐가 들었냐? 인생 이야기가 다 들었어요. 자, 그게 재밌는 거예요. 타로 카드 안에 우리의 인간의 인생 이야기가 다 들었다. 자, 타로 카드 안에 뭐가 들었다? 우리 인생 이야기가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타로 카드는 인생 이야기가 당연히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타로 카드는 인생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인생 이야기 중에서도 뭐 이걸 이제 분류를 해보자 이거예요. 당연히 인생 이야기겠죠. 인생 이야기 중에 자,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자, 이제 인생 이야기를 일단 쓰고 사람 인생 이야기다. 인생 이야기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 인생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사랑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 드라마든 노래든 봐보세요. 사랑 노래 빼고 뭐 이야기가 되는 게 있나요? 뭐 우리 문학 작품에서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애정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애정점을 많이 봐요. 궁합운이 어쩌고 애정이 어떻고 이 애정점. 그래서 사랑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가장 큰 게 사랑 이야기. 뭐 이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랑을 빼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뭐든지. 자, 두 번째는 뭐냐?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돈 이야기. 이것도 안 나오는 거네. 두 번째는 돈 이야기. 자, 첫 번째가 사랑 이야기, 두 번째 돈 이야기. 자, 돈 이야기는 뭐냐? 재물운. 내 재물운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돈 이야기니까. 이래서 저 올해 재물운이 있을까요? 이 상가가 저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재물운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뭐냐? 직업 이야기. 이걸 이제 굳이 이제 분류를 하자면 직업 이야기. 그래서 내 전공이 이게 맞을까요? 뭐 틀릴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 외에 또 다른 게 있겠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크게 보면 사랑 이야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돈 이야기, 그 다음에 직업 이야기. 그렇죠. 이게 다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다 크게 보면 이 이야기예요. 우리 타로를 본다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이제 많이 포함됐어요. 이거는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할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타로는 일단은 타로 카드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메이저 타로가 있고 마이너 카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메이저는 그냥 필기하세요. 메이저는 변하지 않지만 메이저는 변하지 않아요. 자, 마이너는 변한다. 자, 메이저는 변하지 않지만 마이너는 변해. 그러니까 타로 아까 제가 메이저 타로가 22장이고 마이너 타로는 나머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코트 타로도 그 크게 보면 마이너 타로에 들어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메이저 타로, 코트 타로, 마이너 타로인데 좀 더 그냥 크게 분류하자면 메이저 타로, 마이너 타로. 자, 마이너 타로에 뭐가 들어간다? 코트 타로가 들어간다. 자, 거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타로는 그 생긴 지가 한 130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1300년. 그러니까 이 1300년 정도에 이제 그 타로에 대한 이야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상당히 몇백 년 이상 된 거죠.
이것도 타로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동시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타로를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신 동시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가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보세요. 이렇게 복잡해요. 타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봐드리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자,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가 뭐냐 이거 좀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이렇게 도표를 그리면 자, 메이저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둥. 메이저가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면 마이너는 뭐냐? 이 기둥이라면 이 마이너는 그냥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기둥이 아니면 일종의 가지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기둥이면 가지 정도. 이게 메이저가 기둥이라면 이건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메이저가 뼈라면, 우리 인체 뼈라면 이건 뭐겠어요? 몸이죠. 몸. 살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타로와 마이너 타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메이저는 메인이니까 기둥이나 뼈인데 마이너는 가지 또는 몸, 살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이너에 아까 이야기했죠? 화토공수 있다 기억나요? 화토공수. 자, 이 화토공수를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사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사원소. 자, 우주의 사원소에 화토공수가 있다. 화토공수가 우주의 사원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14장씩 있다고. 14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이 화토공수예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당연히 산수 잘 아시죠? 4, 56장이죠. 4, 4, 16이니까 56장이 되는 거죠. 이 56장의 이 마이너 타로에 이제 우주의 사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필기하시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시면. 56장에 22장이 78장인데.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정도 이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은 이제 그 타로 메이저 타로 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이저 타로 뭐 아마 많이 있는 보다고 되는 데까지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메이저 타로 0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메이저 타로 0번. 0번이 바보예요, 바보. 메이저 타로 제일 예, 거기 메이저 타로 거기 보면 밑에 풀, 예, 거기서 메이저 타로 있잖아요, 위아래. 예, 그렇죠. 거기에서 이 풀이라고 써진 거 있어요. 밑에 영어에 보면 풀, 막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던져보세요.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남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0번이에요. 0번. 그게 0번입니다. 0번 카드. 근데 이제 보통 타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예, 뭐라고? 다 풀. 타로 카드는 예, 1번부터 자, 1번부터 타로 카드는 자, 메이저 타로는 몇 번부터 몇 번?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어요. 22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근데 22번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22번은 뭐 같다? 0번하고 같은 거예요. 자, 22번 0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생일수 같은 거 구할 때 22가 나오면 이걸 2 더하기 2라고 하면 안 돼. 22는 그냥 0이에요. 예, 아시겠죠? 이제 나중에 그 생일수는 나중에 한 3, 4주차 때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22번까지 있는데 이걸 알아. 22번은 0번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 몰라도 일단 알고 계세요. 22번하고 0번은 같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번이라고도 하고 0번이라고도 한다. 그게 이제 타로 카드의 이제 손 없는 날이 0번이잖아. 예,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좀 좋겠고요. 뭐죠? 요 하기 전에 조금 몇 개만 조금 더 할 게 있어요. 타로에서 아까 이제 봐줘서는 안 되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봐줘서는 안 되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안 되는 거에서 조금 부연 설명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죽음. 언제 죽을까요? 이런 죽음에 대해서는 봐주면 안 돼요. 왜냐면 자연사는 괜찮지만 이 사람이 언제 죽을까 이런 걸 막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이해 가시죠? 뭔 말이에요? 자연사는 괜찮지만.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도박은 했어요. 도박. 자, 세 번째는 뭐냐? 이혼에 대해서. 언제 뭐 헤어질까요라든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봐주는 게 좋다. 죽음. 그러니까 자연사는 괜찮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괜찮은. 그런데 이걸 빼고 그 도박이라든가 이혼 이런 것들은 봐주시면 안 좋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영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혼수 있네 없네 막 그런 아, 그거는 정밀하기 그보다는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혼수를 따지는데 사주 명리학에서 이제 그 극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게 뭐 부인이고 극을 당하는 게 아내고 뭐 이런 저도 사주 명리학을 공부했는데 뭐 그런 것이 있겠어 이혼수가 있는데 이 타로에서는 그런 이혼수 이런 것을 또 달라요 좀 이 우리 사주 명리학과는. 자, 그럼 타로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상담을 한다. 타로 상담을 할 때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 이야기 좀 할게요. 1번, 2번, 3번 있어. 자, 1번, 2번, 3번인데 첫 번째는요. 질문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그 내담자에게 뭘 물어봤는데 내담자가 어떤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담자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열법을 이제 이야기. 어떤 배열법을 하는지. 이제 배열법이 한 20가지 이상 돼요. 타로 상담시 배열법이.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배열법에 양자택일 배열법, 그다음에 관계 배열법, 그다음에 켈틱 크로스 배열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20여 가지 될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배열법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카드를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카드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한 2달 공부하시면 막 이렇게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타로 해석은 그러니까 좀 스토리텔링은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카드 해석을. 그걸 잘해요. 예,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많은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아침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그냥 이게 이런 거다라는 정도를 뭐 상담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이것도 모르는 상담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다 정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니까? 하여튼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이제 0번을 갈게요. 보세요. 이거 이제 0번부터 시작하는 거 하려는데 1시간 반 지났어요. 맞죠, 제 말이? 이렇게 복잡해요. 이것도 제가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이 정도예요. 핵심적인 거 뽑아서. 이게 제가 타로 막 실제 이론을 공부하면 이거보다 더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네, 더 복잡한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뺄 건 빼고 에어컨 틀으세요. 더우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0번부터 설명드리는데 일단 0번 카드를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재미가 있어집니다. 0번 카드를 자 먼저 뽑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좀 설명을 좀 저에게 좀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0번 풀카드 있죠? 풀카드를 뽑으신 다음에 그 풀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0번 그 풀카드에 대해서 자 일단 보셨죠? 보셨잖아요. 자,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 또 또 화려함도 있겠고 한번 마음대로 이야기해보세요. 0번 카드가 어떤 카드 같은지. 여행자? 예, 여행자겠죠. 여행자. 바램. 바램? 예, 바램도 있겠죠. 동반자도 있을 것 같아요. 동반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유도 좋아요. 자유도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조금씩 질문을 드리면서 설명. 그렇죠. 화려한 것도 있어요. 맞아요. 당연히 화려한 것도 있죠.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면 카드를 하려면 이게 그 그림에 대한 이해도 정말 중요한데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태양이 있어요. 태양. 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절반만 비치고 있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점선 절반만 있어요. 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절반이다. 이 태양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태양이라는 건 생명력을 가리켜 생명력을 가리켜 필기하시면서 들으세요. 생명력을 가리키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플러스 요인 이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볼게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자, 플러스는 뭐냐? 화려하다. 자, 화려하다. 자,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번 이제 가지고 설명해 봅시다. 그다음에 또 어때요? 따뜻해 보이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면, 이건 부정적인 면. 이 카드에서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도 있단 말이에요. 따뜻하다. 화려하고 따뜻해. 그다음 또 어때요? 그 낭만적이죠. 좀 보면 네. 낭만적이다. 플러스. 그다음 또 어때요? 이 사람 모험심이 강해. 모험심이 강한 건 플러스죠. 모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왜 그러냐면 밑에도 안 보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플러스죠. 모험심이 있어. 그다음에 또는 뭐랄까 활기 있어. 활기가 넘쳐. 활기가 넘쳐. 그리고 행복해. 뭐 이거 비슷한 건데 행복하기도 하죠. 플러스로 본다면. 그다음에 용기도 있죠. 용기. 미지의 세계로 관련 용기. 뭐 이런 것 등이 플러스라고 볼 수 있어요. 플러스. 말이 언어가 다르네. 예. 근데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자, 이건 여러분이 이야기, 제가 혼자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원래 공부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부정적인 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 부정적인 면이 뭐? 부정적인 거. 예, 부정적인. 뜨거워. 뜨거워? 반항. 가난해 보여요? 반항. 반항. 제가 잘못 들었어요. 예, 반항에 있어 보여. 좋아요, 반항. 자, 또 하나는 위험해 보여. 왜 위험해 보이냐면 여기 발 밑에 가면 좀만 떨어지면 나락이죠. 여기 카드 봐보세요. 위험. 카드를 놓고 사람만 보고 말하는.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거,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거예요. 자, 위험해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좀 약간 무책임해. 왜 무책임하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무책임하냐? 지금 이 사람 남자인데 지금 옷을 요즘 옛날로 하면 한량. 부인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는 일 떠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탈. 한량이죠. 그렇지 않나요? 또 약간은 로맨스가 많으니까 부적적인 바람둥이 같죠. 바람둥이.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약간 이렇게 입으려면 어때요? 사치스럽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걸 끄집어 낼 줄 알아야 돼요. 사치스러워.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어때요? 허황된 것 같기도 하죠. 뭔가 되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는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보면 산만해 보이기도 해. 산만해 보여.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그 꽃을 들고 어떤 여자한테 꽃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보면 또 배려를 안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배려 X. 왜 배려를 안 하냐? 자, 뒤에 그 다리 옆에 개가 있잖아요. 네. 개를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얘가 혼자 막 떠나니까 이 개가 왜 나는 안 데리고 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는 실제 개라기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아내일 수도 있고 동반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동반자일 수 있는데 내 아내나 동반자는 안 데리고 혼자 막 멋대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즉흥적일 수 있어요. 즉흥적. 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여행 떠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나무 위에 그 주머니가 있잖아요. 이게 자기 먹을 밥그릇이에요. 자기 밥그릇. 자기밖에 모른다. 아니 자기 먹을 밥그릇. 내 밥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먹을 밥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고. 하여튼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량처럼 놀았는데 밖에 있다는 예, 그렇죠. 한량처럼 놀아도 밥그릇이 있다는 소리죠. 자, 예.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있겠지만 이제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적었는데 좀 더 분석할 게 많아. 보세요,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분석할 게 많다는 게 좀 재밌지 않나요? 그림 하나 갖고 여러분. 이게 새예요. 그냥 보따리. 어디요? 묶은 거예요. 아, 이거 새 아니에요. 보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아, 새로. 이야, 대단한 창의력이시네. 예, 보따리 자기 먹을 밥그릇이.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이 직장인이 좋겠어요?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업이 좋겠어요? 자유. 네,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업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남의 밑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걸 안 좋아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행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삼성전자든 어디에 회사에 있는 사람이 얽매이는 건 완전히 얽매이는 거를 할 수 없는. 그렇죠. 얽매이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업을 한다면 영업직이 좋겠고,
영업직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문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죠. 또 옷을 보니까 패션이죠, 패션. 이 사람 패션과 관련된 거, 패션업. 또 개가 있어, 애견샵. 개가 있잖아, 그죠? 애견샵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해, 산악인. 산악인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화려하니까 연예인도 있겠죠. 연예인도 좋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직업을 따진다면 이런 부류예요. 직업을 따진다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일 수 있어. 공무원. 이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면 이제 5일, 보통 공무원 하면 이제 5일, 요즘에 토요일날 가지 않잖아요. 공무원일 경우는 어떠냐? 이틀 동안 취미 활동해. 그래야 직성이 풀려. 이틀 동안 취미 활동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공무원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5일 동안 가니까 그냥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만 있어. 안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공무원일 경우에는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로운 활동 안 하면 미쳐버려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공무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고, 자기 먹을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다닌다는 거, 그런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카드에서 잘 보시면 이 카드는요 되게 순수하고요 순진해.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말 다시 말하면 뭐냐? 계산적이지 않다. 계산적 X라고 쓸게요. 계산적이지 않다. 자, 순수하고 순진해, 계산적이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 이 사람 자체가 이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손에다가 뭔가 꽃을 들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새로운 세상을 막 찾아서 떠나가려는 모습,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순수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형상으로 본다면 순수의 상징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흰 태양. 순수 상징을 이야기할게요. 자, 흰 태양. 순수하죠? 흰 태양. 그 다음에 흰색, 강아지 흰색이죠? 자, 파도 무슨 색이에요? 흰 파도. 자, 전부 다 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태양도 흰색, 강아지도 흰색, 파도도 흰색.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앞발들은 강아지. 이 강아지가 왜 앞발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타로는 상징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반항에 반항. 그러니까 반항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반항일 수 있지만, 이 앞발 들은 그 개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앞발 들은 강아지 이렇게 쓰시고요. 앞발 들은 강아지 땡땡 뭐라?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 그건 여러분 필기하세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앞발들은 강아지다. 어렵지 않죠? 강아지가 이렇게 들고 있어. 근데 이 앞발들은 강아지는 문제는 뭐냐면, 나를 안 돌봐주면, 나를 잘 안 데리고 다니면 내가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물을 수도 있어요.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래도 있잖아요. 나를 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카드의 상징은 뭐냐면, 거기서 쓰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라. 이 카드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어요. 이 카드가 딱 나오면, 이 지금 개가 옆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챙겨라. 말되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안 챙기면 너 잘못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절벽 이야기했는데, 절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야심이 찬 사람, 야심찬 사람. 야심찬 사람 이렇게 썼어요. 이 절벽은 야심찬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절벽이 보여, 야심찬 사람. 그 다음에 파도라든가 빙산이 있죠. 여기 보면 파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빙산, 얼음도 있어요. 그 위에. 그죠? 밑에 파도가 있고 위에 이게 빙산이에요. 네. 자, 빙산. 이런 거는 뭐냐? 고난, 역경, 위험을 상징. 고난이나 역경이나 위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못 버티면 내려가는 거예요. 못 버티면 내려가는 거.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꽃을 들고 있으니까 인간성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인간성이 나빠 보이진 않고, 그렇죠. 감상적이죠. 근데 이제 이상도 높겠죠. 이상이 높아요. 그런 건 필기하세요. 제가 또 말로 할 때는 그냥 말로 할게요.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상은 상당히 높아. 이상은 상당히 높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태양을 잘 보면 태양이 그 속은 흰색이지만 그 바깥에 나오는 건 노란색이죠.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재물운은 나쁘지 않아요. 재물운은 not bad, 그러니까 아주 굿은 아니고 not bad 뭔지 알겠죠? 배드하진 않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 이 말이죠. not bad. 그리고 노랑 빨강, 그리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태양이 4분의 1이라고 했죠. 거의 이제 2분의 1에 가까운 4분의 1인데 하여튼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절반 정도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만족해 하진 않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태양이라면 한 절반에 가까운 하여튼 이 정도만 도와주니까 완전히 만족하진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큰 태양으로 보면 4분의 1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큰 태양으로 본다면 요만큼만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2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빨간 보따리는 땡땡 힘이라고 했어요. 빨간 보따리 있잖아요. 위에. 아까 새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 보따리예요. 빨간 보따리 땡땡 힘. 또 능력자일 수도 있어요. 능력자. 그다음 막대기는 무기예요. 막대기는 무기.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뭐가 많다? 역마살이 많은 거예요. 당연하죠. 역마살이라고 있어요. 역마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역마살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여 있는 거, 한 곳에 매여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0번 그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셔도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1번에 보면 1번에 메이저 타로가 있어요. 1번 메이저 타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메이저 타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찾았어요? 네, 아까 찾아놓으셔서 저는 지금 안 찾아가지고 1번 메이저 타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때, 재밌나요? 좀 뭐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8장을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론만 공부하기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8주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이론만 공부하기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느낌을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이 사람은 뭐 칼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컵도 예. 있고 그래서 고기도 있고 그래서 1번 타로가 이제 뭐냐면 매지션이라고 해서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마법사. 예, 그 밑에 매지션이라고 써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밑에. 예, 그 매지션이 마법사라는 뜻인데, 이 마법사는 이게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이 마법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 플러스는 뭐냐? 뭐랄까요? 능력자고 대표예요. 거기다 쓰세요. 플러스 동그라미 넣고 능력자 대표. 이고요. 또 인기도 많아. 왜 그러냐면 이 마법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그것도 꽃도 꽃이지만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은 거죠. 그거 당연하죠. 능력자고 대표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는 뭐냐? 약간 이 마법사이니까 마법사는 실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사기치는 거죠. 마법이 진짜예요? 마법이 진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손가락 이렇게 딱 피면 막 돈이 막 10만 원, 100만 원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 사기성.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사기. 약간 그렇죠. 사기꾼적 기질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그런 의미고 약간은 끈기가 좀 없다. 이런 마법사들은 끈기가 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한창 하고 가야 돼. 그죠? 그 Now You See Me라는 그 예전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미국 영화 보면 걔들 한탕하고 막 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Now You See Me에도 뭐 타로 카드가 나와요. 거기 나중에 안 보신 분은 Now You See Me 1, 2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타로 카드의 상징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봤는데 나중에 이제 타로 카드를 좀 공부하고 나서 보면 이게 어떤 상징인지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외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이 박수 받을 때 되게 좋아. 집에 혼자 갈 때는 외로워 안 해요. 되게 외롭죠. 되게 맞아요. 혼자 자기가 불쾌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번 카드니까 1등이잖아요. 출발. 1등이가 출발, 최고 이런 걸 상징해. 어렵지 않죠? 1등이니까 1등, 출발, 최고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위에 보면 테이블 위에 한번 보세요. 막대기도 있고 컵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칼도 있죠. 자,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토공수가 있어요. 이걸 화토공수라고 하는 거예요. 화토공수가 다 있어.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 화토공수라고 이제 아셔야 돼요. 화토공수가 있으니까 똑똑해.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해.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김연아의 마술 지팡이는 피겨스케이팅이잖아요, 맞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봉이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이게 마술 지팡이인 거예요, 마술 지팡이. 마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사람 위에 이렇게 띠가 있죠. 메비우스의 띠라고 그래, 이거를, 맞죠?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를 가졌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메비우스가 이게 무한대잖아, 무한대. 무한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무한하게 반복해서 연습해라. 무한하게 반복해서 연습하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 이런 게. 그리고 아직도 멀었어요. 설명할게. 빨강색 옷을 입고 있죠. 자, 빨강색 옷을 입고 있어. 자, 빨강색은 뭐예요? 여러분, 빨강색 열정. 또 뭐 행동을 열심히 하겠죠.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행동적. 빨간 옷이 정열의 사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 사람은 또 머리를 보니까 단발머리네. 긴 머리가 아니죠. 단발머리. 머리 한번 보세요. 단발. 이 단발머리다 보니까 질서, 규제, 규칙 이런 걸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냥 단발머리니까 질서, 규제, 규칙을 지켜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메비우스의 띠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한하게 반복 연습이라고 썼잖아요.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어때요? 이 머리 딱 띠매고 막 필승 뭐 이렇게 초지 일관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 사람 머리띠를 딱 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뱀이 있어요. 이 허리띠 같은 게 생긴 게 뱀으로 돼 있어요. 잘 보세요. 맞나요? 여기 배 벨트를 보면 요게 뱀이라고, 뱀. 벨트가 아니에요. 벨트는 벨트인데 뱀이 감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봐보세요. 맞죠? 뱀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뱀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지혜를 가리켜요. 지혜. 위즈덤이죠. 지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마뱀도 그렇지만 꼬리를 자르면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력이라고 그러죠. 재생력. 이해가죠? 뭔 말인지. 도마뱀이나 뱀 이런 것들 파충류들은 꼬리를 자르면 다시 나오거든요. 재생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은 신비나 조화, 신비로움, 조화로움 이런 것을 가리켜요.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이렇게 딱 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거의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악해. 꾀가 많아. 사악하고 꾀가 많아요. 꾀가 많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꽃뱀은 유혹의 상징이죠. 꽃뱀은 유혹의 상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밑에 장미가 있을 거예요. 장미. 이 장미는 예쁘지만 장미는 아시다시피 가시가 있어요. 예쁘지만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고통을 상징해요. 이 장미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게 장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 뭔가를 할 때 약간 지구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생일수 같은 것도 좀 봐드릴 텐데, 하여튼 내 생일수에 1번이 있다 하면 머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요즘 말로 하면 머리는 좋은데 뭐가 없어? 끈기가 없어. 자, 이게 1번 카드 특징입니다.
머리는 아주 좋은데 끈기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연애하기는 되게 좋아요. 이 카드의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조금 무슨 있어요. 어떤 게? 이게 메비우스 띠가 해봐야만 알겠다. 무한한 반복 연습 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이게 끈기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끈기는 없는데 끈기는 이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보고야 말겠다는 의지는 많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많이 있는 거하고 끈기가 있는 것도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나 이거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되겠어. 그런데 누구나 그러잖아요. 3월달 돼봐요. 얼마나 열심히 해. 근데 4월달 되면 이제 막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가야 되겠다. 의지는 다 있어. 의지는 있지만 의지를 실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의지는 다 누구나 있는데 그 의지를 실행하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연애하기는 끝내줘요. 이 사람은 되게 보면 화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결혼을 해도 이렇게 약간 오래 가기 쉽지 않고 이게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하기는 참 좋은데 이 사람하고는 좀 오래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백합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순수함도 추구하죠. 맞아요. 순수함도 맞아요. 순수함도 추구하겠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카드는 그러면 직업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직업은 연예인. 일단 반듯하죠. 연예인. 자, 그다음에 사자 붙은 거 이제 뭐 변호사, 무슨 사 이런 사자 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요. 또는 이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뭐 종교인이라든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예인도 이제 나왔고 또는 이제 무속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종류일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자가 붙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무속인이라든가 또는 종교인 이런 사람이 많고 자 이런 사람은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돈과 명예가 있다. 만약 나에게 돈과 명예가 있다 라고 한다면 뭐를 강조하느냐 명예를 강조해요. 돈과 명예가 있다 뭘 강조하느냐 명예를 강조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명예가 훨씬 더 나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또 뭐냐면 그 명예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존심. 남에게 보이는 걸 그렇죠. 보이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이 마법사들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는 그런 카드가 바로 이 마법사 매지션이라고 하죠. 이 마법사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하고 끝내야 되겠죠? 네, 이게 더 하면 또 여러분 머리에 쓰러지니까 2번의 여사제를 하나만 오늘 보고 마무리할게요. 2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은 바로 보시면 2번 여사제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네. 2번. 자 여기 보면 하이 프리스티스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원래 프리스트라는 말은 성직자고요. ESS가 좀 여성형이 돼요. ES에서 웨이트리스가 여성형이 ESS가 붙는 게 여성형인 거 아시죠? 몰라요?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스튜어디스.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스튜어디스인데 스튜디어스라고 읽더라고요. 스튜디어스 아니에요. 스튜어디스. 여자 승무원이잖아요. 스튜어디스. 프리스티스. 이 프리스트가 성직자인데 여기 ESS가 붙었으면 여성형이죠. 맞죠? 프리스트는 성직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녀란 뜻이에요. 소녀. 하이 프리스티스는 소녀를 가리킵니다. 이게 또는 이제 여사제라고도 하고 여사제. 화이트예요. 뭐야? 하이. 하이. HIGH잖아요. 높은. 하이 프리스트. 그러니까 여교황이라고 볼 수 있죠. 여사제니까. 여자 교황인데 그러니까 여자로서 황제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로서 뭘 가르쳐요? 황제를 가르치는 그런 자리. 최고자리네요. 그렇죠. 최고 자리죠. 자, 근데 2번은 자 2는 그렇죠. 한국하고 그렇죠. 1 플러스 1이죠. 2니까 1 플러스 1. 그러니까 1은 나예요. 2는 너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둘이 합쳐진 수예요. 나와 너 둘이 합쳐진 수라고. 자, 그러니까 2번 카드는
조화, 균형, 밸런스. 조화, 균형. 영어로는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맞죠? 밸런스가 안 맞아 이런 말 쓰지 않나요? 밸런스. 이게 영어로는 밸런스죠. 영어 발음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상당히 가리키는 조화, 균형을 가리켜요. 자, 근데 이 카드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이 카드의 재밌는 혹시 특징이 뭔지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카드의 특징.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종교? 아, 물론 종교이겠죠. 종교인데 이 카드는 빨강 저기 흑백 좋아? 아니, 그러니까 좋았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여자 카드예요. 완전 여자 카드. 왜 여자 카드냐면 보세요. 사람도 여자고 응. 그 다음에 여기 성류에 성류가 다 여자. 미녀는 성류를 좋아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물도 여자예요. 물. 이게 물이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생긴 이게 물이라고요. 여기. 수화자로 있는 게 뭘? 예, 이렇게 생긴 것들 달도 있어요. 예. 여자로. 그리고 달도 여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노란 게 물단이에요? 아니, 그렇죠. 노란 거 있고 노란 것이 있고 물이고 여기 지금 옷 밑에 막 파랗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다 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과 관련.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 막 같이 그렇죠. 같이 흘러가는 거. 그다음에 달도 여자. 완전 여자죠. 여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여사제. 완전 여자 카드죠. 그래서 여자는 달과 관련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하나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들과 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모르셨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상식으로 오늘 저는 뭐 공부를 다양하게 해서 아들이 왜 아들인지 모르셨죠? 아들은 안 달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달이 아니다. 달이 아니에요. 달이 아닌 게 아들이에요. 여기서 니은이 떨려 나가요. 딸은 달이에요. 이 여성은 이제 생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달과 관련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달이 아닌 게 아들이에요. 딸은 달이다. 왜 우리 어른들이 달거리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달거리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이런 거 모르셨죠? 그냥 여러분 아들, 딸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진짜로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어원적. 참 잘 만들었죠. 달이 니은은 떨려 나간 거죠. 그냥 아니다, 아는 아니다, 않다. 밥 안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밥 안 먹어. 이것의 니은은 딸은 뭐라고? 딸은 달이라니까. 아들은 아, 달이 아니다. 예, 딸은 달이다. 딸은 달이다. 옛날에는 이 아자는 아래 아자로 썼잖아요. 네. 예, 이 훈민정음 언어를 쓴 거죠. 예, 거기서 나온 거라. 아들, 딸이. 상식도 하나 알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달은 여자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변화는 여자의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달이 막 변하잖아요. 달 뭐 보름달, 반달, 초승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자는 자신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자신을 안 드러내는 여자라고 써놨어요. 자신을 안 드러내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자신을 안 드러내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자신을 안 드러내는 여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라라고 써줘. T-O-R-A. 그러니까 아까 제가 토라 기억나세요? T-O-R-A-H인데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이게 타로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예요. 토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토라 제가 시작할 1교시 때. 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 그래서 이 여자는 상담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류가 아까 이야기했죠. 성류는 여성성이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 여성 호르몬인데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특히 이제 내 도움이 되는 것이 많대 성류에. 무슨 말이 가지? 그래서 이 미녀가 여성과 관련 있어요. 이 성류가 여성성이에요. 하여튼 물도 여성성이고 또 그러니까 이걸 카드를 또 뭐라고 하냐? 엄마 카드라고. 완전히 엄마잖아, 엄마. 이해가죠? 엄마 카드라고 합니다. 엄마 카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분석하면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지금 여기 기둥이 2개가 있을 거예요. 기둥이 2개. 기둥을 좀 설명할게요. 기둥은 자기의 권력이나 권위를 상징해요. 또 하나는 이 기둥은 뭘 상징하냐면 잠재력과 의식. 자기의 잠재력 있잖아요. 잠재력. 그 다음에 의식 이런 걸 또 상징해요. 의식을 상징하는데 자, 카드, 일단 직업도 좀 설명할게요. 이 직업은 가르치는 게 좋겠죠? 교사. 상담이니까 상담 교사. 자, 여기 보면 꽃들이 많죠? 꽃집, 꽃가게, 플로리스트. 꽃집.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카페라든가 물장사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이런 것 관련이 있는 직업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사람은 당연히 종교인도 되겠죠. 종교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인도. 그리고 이제 물과 관련된 거니까 의사, 간호사까지도 포함이 돼요.
의사 간호사 이 정도가 이제 이 사람과 관련된 직업으로 볼 수가 있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뭐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종교인이니까 돈을 뭐 해야 되겠어요? 돈을 초월해야죠. 종교인이 돈 하면 안 되겠죠? 돈을 초월해야 되는 사람이고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B하고 J가 재밌어요.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B는 왼쪽에 기둥의 B는 뭐고 오른쪽에 J는 뭘까? 혹시 아실 수 있겠어요? B가 뭐고 J가 뭔지. 자 B는 아름답다. 뭐죠? beautiful. 이 beautiful 의미예요. beautiful. 그 아름답다는 의미고 이 버스트 하면 여성의 가슴 이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아름답다는 의미를 해요. B가. 그럼 J는 뭐냐? J는 점프예요. 점프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점프하는 거. 그러니까 점프하는 것은 주로 남성들이 뭐 이렇게 도약하고 뭐 헬기 레벨하고 주로 남성들이 훈련이잖아요. 맞죠? 점프가.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beautiful이나 버스트는 여성과 관련 있죠?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 점프 이런 것은 결국 남성과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뭔 소리냐면 여성적인 면이 있지만 남성적인 면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만약에 여성이 이 2번 생일수에 나왔다. 그럼 이렇게 써서 여성은 남성스러워 보이고 만약에 남성이 2번이다. 그럼 남성은 여성스러워 보인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성은 남성스러워 보이고 남성은 여성스러워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결국은 중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성인데 여성적인 것 아니, 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런 중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잠깐 제가 주역 이야기를 좀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주역이 이렇게 생긴 거 아세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태극기 그렇죠. 태극기가 주역을 풀어놓은 건데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요. 이게 보면 이게 튀어나온 게 플러스고 들어온 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양이 극에 달하면 의미 되죠. 보세요. 이게 플러스인데 이게 플러스가 극에 달하면 의미 되죠. 맞나요? 자 의미 마이너스인데 극에 달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양이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을 이야기할 때 남성들도 뭐 요즘 보면 막 뭡니까 뜨개질 잘하는 남성도 있고 여성들도 막 뭡니까 그 지게차 잘 모는 여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은 이런 것만 해야 하고 남성은 이런 것만 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나면 막 로봇 주고 여자로 태어나면 인형 갖다 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요. 이제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하고 여자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인지 부조화 이런 말을 쓰는데 하여튼 약간 옆으로 갔지만 어쨌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남성 속에도 여성성이 있고 제가 요지는 여성 속에도 남성성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괴가 이렇게 중간이 안 터진 게 양괴예요. 주역은 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터진 게 뭐겠어요? 음괴. 양괴와 음괴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양괴와 음괴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데 그렇죠. 태극기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태극기가 주역의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럼 모르셨죠? 몰랐어요. 태극기가 이 주역의 원리예요.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의 괴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 지나니까 저는 좀 공부를 조금 하긴 했지만 뭐 그것까지 하면 뭐 너무 수준이 높아지니까 하여튼 그 정도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하여튼 주역이 이제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는데 결국은 이 카드는 뭐냐? 인내심이다. 이 카드의 특징을 하나로 이야기하라. 인내심. 자, 이 2번 카드는 쉽게 말하면 참을성 짱 이렇게 써서 참을성 짱이에요. 당연하죠. 이 여사제가 되려면 얼마나 참을성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을성 짱인 카드가 바로 요 여사제인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오늘 벌써 제가 좀 늦게 오셔서 거의 2시간 해드렸어요. 자, 이제 총평 오늘 뭐 소감 이제 끝나면서 1차 한 말씀씩만 하고 마칠게요. 어떠셨어요? 여기 남 선생님은 오늘 공부하신 거예요. 좀 많이 했는데 재밌으셨어요? 그냥
이게 사람한테 희망도 줄 수 있고 사람의 길을 꺾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잘 수업 잘 들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한 말씀 하시죠. 진지하네요. 음. 네. 근데 많이 저기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배우신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복습은 하셔야죠. 그렇죠. 복습하시고 그 카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과연 그렇죠.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이제 들으시다 보면 재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 상징의 의미를 이렇게 그러게요. 따져가야 돼. 그냥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저거는 저런 뜻이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학위가 11개인 건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바로 선생님한테는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주역의 이야기라든가 영어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 들으시다 보면 아마 인문학 공부도 이제 저절로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정도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번 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